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슈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올 초에 2월부터죠.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ROE를 높이고 우리 PBR을 높여서 대한민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높여보겠다.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 내일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표가 됩니다. 공개가 될 건데요. 거기에 핵심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이제 작년 2023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두 달 동안 자기 주식 처분을 한 회사들의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소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의 이익이 더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PS도 올라가고요. 지분율이 높아지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는 것하고 소각하는 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들은 사놓고 왜 처분하지 않냐? 예, 처분이 소각이죠. 왜 소각하지 않냐? 빨리 소각해라 라고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주식을 산 것과 소각은 별개다. 그리고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어찌됐거나 이게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의 성장에 맞게, 쓸모에 맞게, 회사의 용도에 맞게, 용도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회사들과 주주들의 어떤 악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소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 자본수도 안 맞고 소각을 하면은 자본수도 안 맞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액면가가 없는 것들도 있고 한 주라고 해도 의결권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한 주가 한 개의 의결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주식의 가치만큼 이제 가격도 움직이고 또 우리나라는 자기 주식은 언제든지 이제 돈으로 환전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상법에서 비상장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상장사만 할 수 있게끔 일종의 특혜죠. 이제 시장 가격이 있고 거래가 활발한 상장사들만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취득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비상장사도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보통 자기 주식 취득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는 회사에 현금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 그렇게 사놓던 것들이, 자본 조정에서 이제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회사가 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 유상증자나, 뭐, 시비 발행이나, 어찌됐건 주식을 늘려야 돈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주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고, 발행 자체가 좀 수월하고, 빨리 조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는 한국은 내 회사에서 내가 갖고 있다 언제든지 환가를 한다라는 개념이고 미국은 이것은 배당처럼의 개념으로 배당 대신 자기 주식 소각해주면 너의 그 가치는 어, 다른 주주들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배당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하나 좀 드려보면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자기 주식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고 처분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자산을 취득한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하는 거는 신주를 발행한다에 준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을 하려 그러면 뭐 한국으로 치면 증권신고서 같은 그런 것도 공시를 해야 되고 이런 법의 차이, 규정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23년 11월과 12월 53개사가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 두 개 회사가
유일하게 자기 주식 처분이 임직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이게 GS 리테일에서 공시를 한 내용인데 자기 주식 처분을 했는데 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죠. 대한항공의 전략적 협업 강화를 고려해 선정했다라고 자기 주식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좋게 보면 회사가 GS 음, 리테일은 식품회사,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기내식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면세품을 판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제 주식을 들고 있고 대한항공이 우리 GS 리테일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회사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니네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나 아니면은 감사 선임, 감사 선임하거나 이럴 때 자기 주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총발행 주식수에서 차감하고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감사 선임에선 좀 제약 조건이 있고, 그리고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우호적인 회사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고 현금을 갖고, 그럼 또 그 현금 가지고 이제 사줬던 회사의 주식을 또 교차로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채권을 사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대기업들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이게 어차피 시장에 뿌려지지는 않을 거라서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엄청 싫어할 상황은 아닐 거 같아요. 그럴 것 같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예, 보시면 자기 주식하고 성격이 비슷한 게 이제 상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발행 주식수에서 차감하는 그러니까 차감해야 되는 자기주식처럼 생각하는 게 상호주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 뒤에 문제 보시면 법에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하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꼭 보면 이게 주주들은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뭐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하고 GS 리테일이 어떤 상관이 있냐 그럼 당장 GS 리테일이 대한항공에 납품을 하게 되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고려 아연하고 LG 화학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둘이 이제 상호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미래 에셋하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주주들은 상호주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상법상 자기 주식의 위치인데요. 상법 369조에 보게 되면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의 의결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남한테 넘긴다든지 시장에 매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자사주를 사자마자 다 소각해서 EPS를 높여라. 주주의 가치, 한 주당 가치를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상법 제 369조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의결권은 이 보통주일 겁니다. 한 주당 한 개씩으로 하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우결권이 한 주당 몇 개가 아니라 의결권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건 우선주의 이야기고 그 보통주 같은 경우 의결권은 한 주당 한 개씩 있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총발행 주식수에 빼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상호주 이제 여기서 상호주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쯤에 홍차님이 말씀하셨던 각각 상장사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주식을 산다. 이것도 상호주고요. 두 번째는 이 상법에서 정하는 이제 어차피 똑같은 객체의 회사 법인이긴 한데 모자 관계로 엮여 있는 이게 10%가 넘어가면 의결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 회사 중에 모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모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이제 10% 모회사의 주식을 사게 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10% 이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 또한 자기 주식처럼 의결권이 없고 통발행 주식세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솔직히 시장에서 자주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 주식은 뭐 보통 많이 하고요. 돈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회사에 그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여기 상법 369조 3항에 나오는 상호주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자 관계 법인이기 때문에 뭐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라는 상장사가 B라는 비상장사한테 출자 100억을 하고 그중에 50억을 이제 A라는 상장사 주식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10% 이상 B라는 회사의 10% 이상을 갖고 있는 A 그리고 B가 50억어치 샀던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주식하고 똑같이 이제 의결권이 없고 다른 소액 주주분들은 지분권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진 않아요. 많이 있진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 회사는 이런 걸 이제 보통 BW를 발행합니다. BW를 최초 이제 타인에게 발행한 것을 이제 자회사나 관계회사가 10% 이상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던 그 뭐 B회사, C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주식을 산 게 아니고 BW, CB를 이제 사갖고 온 거예요. CB를 사갖고 와서 이걸 전환을 해서 주식이 된 거죠. 이게 좀 한 20만 주 정도 됐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총괄행 주에서 차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자나 방어하는 자나 어차피 총괄행 주에서 빠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A야 B. 그런데 이건 좀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A, B라는 회사가 주식을 다 던져버립니다. 시장에다. 그럼 주식이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폭락이 일어났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만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폭락이 일어나고, 뭐, 몇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돈이 좀 필요했고, 돈이 이제 던지면 한 120만 주 던지면 몇십억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이제 준비도 좀 하고, 또 이제 그 상장사 A의 세대주주도 요걸,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최대 기업으로 좀 물결과 주식을 좀 몰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징징거리고 하니까 다 뒤져봐라 그냥 어차피 이 정도 던지면 그런 마인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결론은 다 뒤지게 됐어요. 아직 이게 몇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완해를 못하고 그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장의 충격은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시장에다 던질 때는 이제 공시를 내지만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공시를 내지만 상호주 같은 경우는 공시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5% 이상 공시이거나 아니면 특수공개자일 경우엔 나가는데 10% 이상 초과하지만 20% 미만일 경우에는 특수공개 안 묶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행력이 있거나 요거는 이제 좀 운영의 묘미라고 해서 빼놨던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던지면 이제 공시를 없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호주는 조금 많은 많이 있거나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